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민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가족의 집 열쇠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열쇠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뒷마당에 살아. 형이 집을 필요로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 한마디가 민호의 세상을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민호는 25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으로 항상 가문의 명예를 강조하며 아들들을 키웠다.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형 지우는 30살. 안정된 직장과 결혼한 삶으로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민호는 그늘에서 살았다. 그의 비밀,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은 가족의 눈을 피해 조용히 피어났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은 평소와 달랐다. 지훈의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하며 집이 좁아졌다고 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은 지훈에게 주자. 민호는 뒷마당에 작은 방을 만들어 살게 해.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민호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내 방에서 본 그 사진들. 남자랑 같이 찍은 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친구와의 사진을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가족의 감시 속에 드러난 것이다. 민호는 뒷마당으로 나왔다. 비가 그의 뺨을 적셨다. 작은 창고 같은 공간. 겨우 5평 남짓. 그곳이 이제 그의 집이었다. 문을 열자 습기 찬 공기가 코를 찔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만? 왜? 그 울음은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뒤섞여 끝없이 이어졌다. 가족의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가족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 고통이 영원할 리 없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자신의 삶을, 사랑을 스스로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속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는 강한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서 그는 동료들의 장난에 웃으며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가족이 나를 버린 이유가 내 사랑 방식 때문이라니. 점심시간. 그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사는 듯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채팅방을 열었다. 준호라는 이름. 고등학교 시절의 첫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비밀로 끝났다. 준호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고 연락은 끊겼다. 퇴근 후 민호는 뒷마당으로 돌아왔다. 가족은 그를 피했다. 어머니만이 조심스럽게 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가족의 명예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명예가 뭐예요? 사랑이 명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돌아갔다.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나의 가족이 될 거야. 이 뒷마당이 내 성이 될 거야. 그는 작은 램프를 켜고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했다. 창작은 그의 피난처였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뒷마당 생활은 고독했다. 여름의 더위가 그를 괴롭혔고 겨울의 추위가 뼈를 시리게 했다. 민호는 직장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집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이 안 됐다. 지우는 가끔 뒷마당 문을 두드리며 미안해. 동생 일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민호의 마음은 점점 딱딱해졌다. 그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한영의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곳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가을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민호를 불렀다. 너, 치료받아. 그 병 고치면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민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버지,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3이에요. 그는 뒷마당으로 도망쳤다. 그날, 그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야, 나 아직도 내 생각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호는 울면서도 결심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겨울이 다가오자 민호의 삶은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회사 프로젝트로 그는 새로운 동료, 태민을 만났다. 태민은 28, 밝고 솔직한 한국 청년으로 민호의 비밀을 직감했다. 민호 씨, 힘들어 보이네. 이야기할래. 태민의 말에 민호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가족은 아직 모르지만 그들의 우정은 서서히 깊어졌다. 함께 산책하며 민호는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지훈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가족 모임에서 민호를 배제했다. 그 애 때문에 분위기가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뒷마당에 친구들을 불렀다. LGBT 모임 멤버들, 태민,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준호의 메시지가 왔다. 돌아왔어. 만나자. 준호는 서울로 귀국한 것이다. 그날 밤, 뒷마당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준호를 안았다. 늦었어.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미안. 하지만 이제 함께할게.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아버지가 뒷마당을 습격했다.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다니. 그는 준호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가족 전체가 모여 소란을 피웠다. 지우는 민호를 변호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고함에 주춤했다. 너 때문에 가문이 망신이야.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망신이 뭐예요? 사랑이 망신인가요?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 순간 민호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여름, 민호와 준호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뒷마당을 떠나는 날, 어머니가 울며 안아주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지훈이 다가왔다. 동생,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할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디자인 회사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제안했다. 사랑의 다양성이라는 주제. 그것은 성공했다. 시간이 흘러 가을. 민호는 준호와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쓰러진 후 병상에서 말했다. 민호야, 내 엄마가 울었어. 우리도. 내 사랑을 인정할게.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그는 가족의 집을 방문했다. 뒷마당은 이제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지훈의 아이가 그곳에서 웃고 있었다. 겨울. 민호는 책을 썼다. 뒷마당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그는 강연에서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의 연대예요. 나는 내 가족을 선택했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준호가 무대로 올라 손을 잡았다.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나의 집이야. 이제 민호의 삶은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사랑은 그를 자유롭게 했고, 가족은 그를 안아주었다. 뒷마당의 추억은 아픔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였다. 한국의 거리에서 그는 걸었다. 손을 잡은 준호와 함께. 그들의 발자국은 미래를 향했다. 민호의 새로운 아파트는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밤을 밝혔고 준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야, 나 아직도 무서워. 가족이 다시 나를 버릴까봐. 준호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민호, 우리는 이제 서로의 가족이야. 그게 다야. 그 말은 따뜻했지만 민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민호는 커피를 타며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소음이 밀려들었다. 그는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캠페인 성공으로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다. LGBT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광고 시리즈.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 스토리보드를 그렸다. 어린 시절에 숨겨진 감정, 뒷마당의 고독, 그리고 지금의 희망. 펜이 종이를 스치며 그의 내면이 드러났다. 퇴근 후 태민과 만났다. 태민은 이제 민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카페에서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 형, 내 캠페인 봤어. 진짜 감동이야. 나도 용기 내서 가족한테 말할까 해. 민호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해. 강요하지 마. 내 타이밍이 중요해. 태민의 눈이 반짝였다. 민호는 자신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변하는 걸 느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집밥의 따뜻함. 그들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미국에서의 삶을 털어놓았다.
거기서도 쉽지 않았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포기할 뻔했지. 하지만 내 메시지를 보고 왔어. 민호의 가슴이 벅찼다. 그들의 손이 스쳤고 부드러운 키스가 이어졌다. 사랑은 작지만 강한 빛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깨졌다. 주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야, 아버지가 심장 문제로 입원했어. 와줄래? 민호의 손이 떨렸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복도에 어머니와 지훈이 서 있었다.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는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그를 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호. 내가 왔구나. 그 말에 민호의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따뜻함.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내 삶을 인정 못한 게 후회돼. 민호는 울었다. 그 순간 모든 아픔이 녹아내렸다. 지훈이 옆에서 말했다. 동생, 우리 가족이야. 이제 제대로. 병실 밖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준호야, 이제 진짜 집이 생겼어. 퇴원 후 가족은 변화를 시도했다. 아버지는 민호의 캠페인 영상을 보았다. 이게 내가 한 거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눈에 존경이 스쳤다. 어머니는 준호를 초대해 밥을 차렸다. 어색한 식사였지만 웃음이 피어났다. 지훈의 아이가 민호의 무릎에 앉아 장난을 쳤다. 삼촌, 그 작은 목소리가 민호의 마음을 채웠다. 민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다. 그는 LGBT 지원단체에 가입해 멘토가 되었다. 젊은 청년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태민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예상치 못한 지지를 받았다. 민호 형 덕분이야. 민호는 웃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빛이 된 것이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편견이 그를 괴롭혔다. 온라인에서 캠페인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다. 이런 게 한국에 필요해. 민호는 밤새 울었다. 준호가 안아주며 말했다. 그건 무지야. 우리는 진실을 살아. 다음 날 민호는 더 강해졌다. 그는 인터뷰를 했다. 나는 게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겨울이 다시 왔다. 민호와 준호는 첫 기념일을 맞았다. 눈 내리는 한강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뒷마당이 아닌 집안에서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날, 민호는 창가에 서서 꽃잎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여전히 물음이 맴돌았다. 나는 정말로 용서했나? 가족과의 화해는 표면적이었고 때때로 옛 상처가 되살아났다. 준호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오늘 단체 모임 가자. 내가 필요해. LGBT 센터에서 민호는 새로운 멤버를 만났다. 19살 소년, 현우. 현우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형, 저 가족한테 말했어요. 집을 쫓겨났어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현우를 안았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살아남았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날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뒷마당의 밤, 아버지의 말, 그리고 희망의 빛. 청년들의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느꼈다. 그의 아픔이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는 일기를 펼쳤다. 오늘 현우를 보며 내 과거를 봤어. 그 아이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해. 준호가 다가와 읽었다. 민호, 너는 이미 영웅이야. 그들의 밤은 조용한 대화로 채워졌다. 사랑은 말보다 깊은 이해였다. 다음 주 회사에서 큰 소식이 왔다. 민호의 캠페인이 수상했다. 한국 디자인 어워드에서 사회공헌 부문 상을 받는 날, 민호는 연단에 섰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제 가족, 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바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자리에서 그는 준호를 불렀다. 손을 잡고 포옹.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기쁨 속에 시련이 왔다. 상 뉴스가 가족에게 퍼지자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전화했다. 그런 상을 받다니. 가문의 치욕이야. 아버지는 민호에게 말했다. 아들아, 무시해. 내가 오라.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민호는 아버지를 안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여름, 민호와 준호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우리도 가족을 가질까? 준호의 말에 민호는 웃었다. 입양,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서.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자유의 맛이었다. 가을, 태민의 결혼식이 열렸다. 태민은 남자친구와의 작은 서약식. 민호는 증인으로 섰다. 태민아, 축하해. 내 사랑이 빛나. 가족들도 초대되었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도. 배워간의 변화의 물결이었다. 겨울, 민호의 책이 출간되었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독자들이 줄을 섰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민호 씨, 내 손자가 당신처럼 살아요. 고마워요. 민호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내면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밤, 민호는 악몽을 꾸었다. 뒷마당의 비, 가족의 배신. 깨어나 울었다. 준호가 안아주었다. 민호, 그건 과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유는 과정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민호는 가족 모임을 주최했다. 모두가 모인 테이블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는 다르지만 사랑으로 연결되어.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맞아.
아들아, 그 순간 민호의 마음이 평화로웠다. 민호의 일상이 안정되던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현우였다. 센터에서 만난 소년이 문을 두드렸다. 형,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차를 타주며 앉혔다. 현우야, 서두르지 마. 내 마음부터 들어봐. 현우의 이야기는 민호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보수적인 시골 가족, 학교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커밍아웃 후의 추방. 엄마가 울면서 내가 왜 그래? 라고 했어요. 민호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들은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야. 나도 그랬어. 그는 뒷마당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우의 눈이 커졌다. 형이 그걸 이겨냈어요. 그날 민호는 현우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어머니가 현우를 보며 말했다. 애야, 밥 먹고 가. 작은 친절이 현우의 눈물을 불렀다. 지훈의 아이가 현우와 놀아주었다. 오빠, 같이 놀자. 현우는 웃었다. 민호는 느꼈다. 그의 삶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된 것이다. 준호와 함께 민호는 현우를 센터에 데려갔다. 모임에서 현우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강한 결의. 멤버들의 박수가 현우를 감쌌다. 고마워요. 형, 현우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벅찼다. 회사에서 민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 재건이라는 테마. LGBT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촬영 중 현우가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현우는 말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민호 형 덕분에 영상은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민호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상을 받은 후 미디어 인터뷰가 이어졌다. 한 기자에게 동성애는 선택인가요? 라고 물었다. 민호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방송 후 익명의 위협이 왔다. 너 같은 놈은 사라져. 민호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말했다. 신고하자. 혼자서 버티지 마. 경찰에 신고한 후 민호는 지친 몸으로 집에 누웠다. 준호야. 나 포기할까봐 무서워. 준호는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민호.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그 밤 민호는 다시 일어났다. 그는 블로그에 썼다. 두려움에 지지 마세요. 우리는 강해요. 가을 잎이 떨어지던 날, 가족 여행을 갔다. 강원도의 산속 펜션. 아버지가 민호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 책 읽었어. 미안해. 내가 늦었어. 민호는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산책 중. 그들은 웃었다. 지훈이 준호를 보며 형수님처럼 대해줄게라고 장난쳤다. 웃음이 산을 울렸다. 현우의 가족이 연락했다. 민호 씨, 감사해요. 현우가 변했어요. 민호는 현우를 안았다. 내가 한 거야. 현우는 미소 지었다. 함께 한 거예요. 겨울.
다큐멘터리가 개봉되었다. 극장에서 민호는 현우와 앉아보았다. 화면 속 그들의 이야기가 흘렀다. 관객들의 눈물이 보였다. 상영 후 Q&A에서 민호는 말했다. 이건 시작이에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해요. 새로운 해. 민호의 삶은 꽃피었다. 그는 결혼을 꿈꿨다. 준호와의 미래. 가족의 축복 속에 민호의 성공은 더 큰 파도를 불렀다. 다큐멘터리 개봉 후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TV 토론에서 보수적인 패널이 이런 콘텐츠가 한국 전통을 해친다고 말했다. 민호는 초대받아 출연했다. 스튜디오 불빛 아래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전통은 사랑을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다양성을 알았어요. 시청률이 치솟았고 젊은 층의 지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호는 반역자라는 글들이 퍼졌다. 한밤중 민호의 아파트 문 앞에 낙서가 있었다. 돌아가. 준호가 문을 지웠다. 민호. 이사가자.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싸울 거야. 도망치면 끝이야. 현우가 달려왔다. 형, 나도 봤어요. 무섭지 않아요? 민호는 현우를 안았다. 무서워.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텨. 그들은 센터에서 모임을 열었다. 위협에 맞서기라는 주제. 멤버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지만 새 가족을 찾았어 라고 말했다.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가족은 걱정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호야, 조심해. 엄마가 기도할게. 아버지는 직접 찾아왔다. 아들아, 내가 지켜줄게. 옛날처럼 하지 않을게. 민호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다. 고마워요. 태민의 결혼 후 그는 아이를 입양했다. 민호와 준호가 대부모가 되었다. 작은 아기의 웃음이 그들의 삶을 밝히자 언젠가 우리도. 준호의 속삭임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민호는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다양성 교육. 고등학생들에게 강연했다.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스스로 사랑해. 그리고 도움을 구해. 겨울 눈보라 속 민호는 준호와 산책했다. 준호야, 우리 결혼하자. 준호의 눈이 커졌다. 진짜? 그들은 포옹했다. 눈이 그들을 덮었다. 결혼 준비 중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훈이 토스트를 했다. 민호, 내 용기가 우리를 바꿨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위기는 왔다. 보수 단체의 시위. 센터 앞에서 전통 수호라고 외쳤다. 민호는 나서서 말했다.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경찰이 개입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쳤다. 준호, 나 한계야. 준호는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 봄,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예배당에서 가족, 친구들. 현우가 꽃을 뿌렸다. 축하해요.
형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모두. 결혼 후 민호와 준호의 삶은 달콤 쌉싸름했다. 아파트는 이제 진짜 집이었다. 아침에 준호가 커피를 내리고 민호가 스케치를 한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시위 후 민호의 직장에서 이미지 문제로 압박이 왔다. 민호 씨, 좀 조용히 해. 상사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제 3이에요. 그는 사표를 고려했다. 현우에게 털어놓았다. 형, 포기하지 마. 내가 없으면 누가 싸워. 현우의 말에 민호는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 제안했다. 내부 다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상사는 동의했다. 변화의 씨앗이었다.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며 말했다. 민호야, 내 덕에 내가 산다. 어머니는 준호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가족처럼 지훈의 아이가 삼촌 결혼 축하 카드를 보냈다. 태민의 가족도 방문했다. 그의 부모가 민호를 보며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눈물의 만남이었다. 여름 휴가.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민호는 준호에게 말했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준호는 웃었다. 나도. 하지만 어둠이 드리웠다. 현우가 자살 시도를 했다. 센터에서 소식을 듣고 민호는 달려갔다. 병원 침대에서 현우가 속삭였다. 형, 미안해. 너무 힘들었어. 민호는 울었다. 현우야. 말하지 왜. 현우는 가족이 다시 나를 버렸어. 시골로 보낸다고 민호의 분노가 치밀었다. 민호는 현우의 가족을 찾았다. 전화로 소리쳤다. 현우를 사랑하세요. 왜 버려요? 어머니의 울음소리. 우린 모르겠어요. 민호는 현우를 데려와 집에 머물게 했다. 준호가 간호했다. 현우, 여기서 쉬어. 치유 과정은 길었다. 민호는 현우와 매일 이야기했다. 내 삶은 내 거야. 가족은 선택할 수 있어. 현우는 서서히 웃었다. 센터에서 그룹 테라피를 시작했다. 민호가 이끌었다. 가을, 현우의 가족이 왔다. 사과하며. 배웠어요. TV로 봤어요. 포옹이 이어졌다. 현우의 미소. 고마워요. 엄마. 민호의 피로는 쌓였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 준호가 말했다. 아니, 우리는 팀이야. 겨울. 민호는 휴식을 취했다. 산으로 갔다. 눈 속에서 그는 기도했다. 힘을 줘 돌아와. 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생존자 이야기. 새해. 현우가 대학에 갔다. 형. 꿈을 쫓을게. 민호는 자랑스러웠다. 민호의 새 프로젝트는 생존의 목소리였다. 전국을 돌며 이야기를 모았다. 부산의 어부 아저씨. 아들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제 자랑스러워. 대구의 학생.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지만 버텼어. 각 이야기가 민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영상을 편집하며 울었다. 이게 우리의 역사야. 준호는 그의 곁을 지켰다. 민호.
내가 피곤해 보이네. 민호는 웃었다. 이게 내 사명감이야.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주말에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가족은 이제 지지자였다. 아버지가 센터에 기부했다. 작은 거지만 어머니가 자원봉사했다. 얘들 밥 차려줄게. 지우는 회사에서 다양성 워크숍을 열었다. 태민의 아이가 자라며 민호 삼촌, 사랑이 뭐야? 물었다. 민호는 말했다. 누군가를 아끼는 거야. 너처럼. 현우는 대학에서 활약했다. 동아리 회장으로. 형의 영향이야. 민호는 현우를 보며 뿌듯했다. 하지만 민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에서 준호가 손을 잡았다. 쉬어. 민호는 못 쉬어. 할 일이 많아. 하지만 그는 휴가를 냈다. 제주로 갔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그는 반성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휴가 후 민호는 균형을 찾았다. 프로젝트를 마쳤다. 개봉식에서 그는 말했다. 이 영상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의 승리. 반응은 뜨거웠다. 영화제 수상. 언론 칭찬. 하지만 여전한 비난. 민호는 이제 무시했다. 그건 그들의 문제야. 봄. 민호와 준호는 입양을 고려했다. 상담소에서 준비됐어요. 상담사의 말에 그들의 미래가 열렸다. 가족 모임에서 발표했다. 아이를 키울 거예요. 모두가 박수쳤다. 아버지 좋은 부모 될 거야. 여름. 현우의 졸업식. 민호가 연설했다. 내 꿈을 따라가. 현우, 형이 내 꿈이야. 가을. 입양 절차 시작. 작은 소녀. 지은. 그녀의 눈이 민호를 보았다. 아빠. 겨울. 지은이 집에 왔다. 민호의 삶이 완성되었다. 지은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채웠다. 3살 소녀의 작은 손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놀아. 민호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다. 준호가 옆에서 웃었다. 우리 가족 완성됐네. 밤에 지은을 재우며 민호는 속삭였다. 내가 우리 비디야. 프로젝트 성공으로 민호는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전국 대학, 기업. 다양성은 힘이다. 그의 메시지가 퍼졌다. 현우는 이제 멘토가 되었다. 형처럼 될게. 가족은 자주 모였다. 지은이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갔다. 아버지의 미소. 손주가. 행복해. 어머니가 지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지훈의 아이와 지은이 놀았다. 사촌. 태민 가족도 왔다. 아이들이 함께 뛰놀았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민호의 책 2번째 판이 나왔다. 업데이트된 이야기. 지은의 등장. 서점에서 팬들이 영감돼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뒷마당을 방문했다. 이제 아름다운 정원. 여기서 시작됐어. 준호가 안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새해 파티. 모두 모여. 민호가 토스트. 사랑과 용기로. 앞으로 박수와 눈물.
민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알았다. 삶은 아픔과 기쁨의 조화, 그리고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의 발자국은 영원했다.